자, 네, 다 들립니다. 예, 시작합니다. 많이 큰거 아니야? 응? 왜? 많이 큰거 아니야? 오케이. 자, 일단 뭐 지난주에 뭐 휴가 잘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연휴 4일, 3일 동안 다들 잘 쉬었죠? 지금 이제 3월에 이제 실제 일하는 첫째 날이 됐는데 그 2025년이 되고 이제 3월이 되면은 이제 진짜 새해가 밝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2월 중에 구정도 있기도 하고 연말 연초에 또 어수선한 것도 있고 하니까 3월이 되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2025년 시작이 된 건데 원래는 이 NS 일렉트릭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만 모이려다가 다 모이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현 시점에서 우리 회사 하여튼 현 시점에서 우리 회사한테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전 직원 중에 일부만 참여할 수 있겠으나 다른 임직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임직원들도 좀 자신의 위치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주고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 모였습니다. 오늘 뭐 연차가 있는 인원들은 연차 갔다 와서 지금 내용 다 이제 공유할 거니까 제 차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해당 파트 내에서 오늘 얘기된 내용 좀 정확하게 또 전달해주길 바래요. 우리가 사실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스포츠 AI 프로젝트처럼 우리 미래의 어떤 회사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텀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항상 있어왔죠 우리 회사가. 위플트도 있었고 앰플도 있었고 그런 프로젝트의 미션은 당장에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회사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대로 잘 됐고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우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좀 당장에 좀 매출을 내고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어요. 우리 핵심 역량이야 뭐 당연히 AI일 테고 근데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기대했던 어떤 매출 실현이나 이익 실현을 못 해주면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은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고 지금 그 자체는 극복이 된 상황이지만 또 그런 일들은 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당장의 매출을 실현하고 이익을 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김상수 파트장이 또 대외적으로 잠재 고객들 많이 만나고 있고 나도 많이 만나고 있고 나한테 의뢰를 오는 데도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통칭해서 다 롱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숏리스트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그 숏리스트에 들어온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집중력을 갖고 해내야 돼. 이게 회사 체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축구 내가 어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축구 막 보다가 자고 있는데 알 나스르 호날두 있는 그 팀 슈팅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결국 한 골도 못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적인 기회가 우리한테 뭐 20개 30개 와 봐야 확실하게 하나를 못 잡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앞에 뭐 노루, 토끼 막 100마리, 200마리 있어도 확실하게 한 마리 못 잡으면 그냥 굶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그냥 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좀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좀 그런 좀 독한 마음을 갖고 좀 집요하게 해내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보다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좀 실수를 했는지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뭐 자꾸 과거 얘기하니까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조직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조차도 다 우리의 자산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 요맘때쯤에 뭐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근데 그거는 너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사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나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작년부터인데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이번이라고 좀 관련이 돼서 그런가. 내가 2015년 7월 달에 이제 삼성물산에서 나와서 회사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내가 삼성물산 정보전략에서 차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가 모시던 상무님이 그 당시에는 삼성물산 재직 중이어서 나한테 좀 일을 많이 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친하게 지내던 부장들, 차장들도 여러 가지 일을 주려고 했는데 제가 다 고사를 했어요. 왜냐면은 창업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청업체를 부서져. 10년 시간이 지나고 당장은 편한데 회사 체질이 되게 좀 의존적으로 가다가 더 큰 문제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나 말고 또 퇴직자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이 글로 가. 그럼 이제 점점 날 끈이 떨어지면 회사가 이제 사그라드는. 내가 이걸 많이 봤거든, 내가 삼성물산에서. 그래서 내가 다짐을 한 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좀 생존을 한 다음에 이제는 좀 홀로서기가 된다 싶어 그때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홍재훈 부장이 내가 회사 나올 때 홍재훈 과장이었어. 내 밑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삼성물산 나오고 8년 동안 영업했어. 8년 동안 영업을 8년 동안 영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기도 했고 재작년 봄에 있었던 그 사고 때문에 재작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삼성물산 프로젝트가 또 재무적으로 필요했어. 그런 게 결합이 돼서 재작년 하반기에 내가 홍재훈 부장한테 이제는 우리 회사가 준비가 됐으니 AI 프로젝트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내가 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있는 현실을 얘기해 줄게. 있는 현실. 왜냐면은 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특히 회사 밖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뭐 자신감을 갖고 좀 잘 일하게끔 만들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고 좀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한 게 좀 독이 된 부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재작년 가을에 삼성 SDS하고 POC 경쟁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POC 경쟁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 SDS한테 맡기려던 일이 맞고 내가 홍재훈 부장하고 8년 연락했고 여전히 삼성물산에 내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삼성물산 정보전략 현직 또 오비 출신 모임의 회장하고 또 내가 또 친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이상으로 내가 영업을 엄청 심하게 해놨기 때문에 재작년 가을에 삼성 SDS를 그냥 처음부터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하기로 된 거예요. 그냥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SDS랑 우리랑 같은 조건에서 해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그런 사전 영업 그 심한 사전 영업의 결과로 SDS 그냥 제껴놓고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걸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재작년 POC부터 수차례 우리가 불안감을 줬어. 고객이 수차례 불만족스러워했고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계약을 깨니 많이 뭐 어마무시한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고 그때마다 제가 사정을 하고 거기 있는 아무개 부장한테 부탁을 하고 또 청탁이 들어가고 해서 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작년 이 삼성물산 프로젝트는 재작년 가을에 시작된 우리가 5억 받고 끝나면 안 되는 프로젝트였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는 누가 PM을 하고 누가 실무적으로 개발해도 5억 받는 거는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건 누가 해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한 2명 3명 뽑아서 해도 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큰 성취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앞으로도 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삼성물산 프로젝트는 반드시 후속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했고, 더더구나 삼성물산 안에 지금도 많은 AI 프로젝트가 돌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우리한테 제한이 안 됩니다. 고객이 다방면으로 불만을 가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방면으로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남현선 상무를 상대로 마지막에 PT를 할 때 또 실컷 싸우고 왔잖아. 그날 홍정부장한테 전화 받았거든. 한 소리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날 이벤트 때문에 우리가 후속 프로젝트를 만들 가능성이 그냥 제로가 돼버렸는데, 자, 그냥 삼성물산 프로젝트 왜 지금 얘기하냐면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고객이 프로젝트 시작부터 POC 할 때부터 수차례 본인들의 기대에 대해서 얘기했고 본인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겪으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흘려들었어. 너무 흘려듣고 너무 우리 생각이 강해가지고 좀 재해석을 자꾸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할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와닿지 않을 텐데, 삼성물산 측에서는 단 한 번도 AI 운영관리 전담 조직을 만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그런 걸 하려고 사람을 뽑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상당한 시간 동안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정말 많은 시간이 낭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우리 거 이제 베타 오픈하고 나서 중동에 있던 어떤 직원이, 기억나죠? 우리 이런 게 서비스 오픈했다 싶어가지고 대량의 파일을 그냥 업로드를 막 무식하게 해버린 거야. 서버가 죽듯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부팅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고객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리포트를 했어. 그렇죠? 근데 그때 약간 시차 문제도 있고 해서 대응이 바로 안 된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침소 분배해가지고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 24시간 간제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또 오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준비했는데 마지막 알고 봤더니 고객은 뭐 무슨 24시간 간제까지 하냐. 그냥 그런 거 접수되면 뭐 이메일 정도로 오면은 뭐 다음날 정도에 피드백 그 정도면 된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너무 잘하려는 욕심에 그러니까 고객은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했는데 막 우리가 오버한 그런 것도 되게 많아. 일단 그리고 성능의 문제인데, 삼성물산 프로젝트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리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발표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근데 고객이 체감한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우리가 우동집을 하나 차렸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동집이 미슐랭 3스타야.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잘 끓는 우동이야. 우리가 먹으면 맛있어. 근데 왔던 손님이 더 이상 안 와. 팩트야, 팩트. 작년에 ERP 추진팀이 그 ERP 프로젝트 중에 별도의 AI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을 하도 이상하게 하니까 그 일을 다른 회사에 줬어. 그거는 후속 프로젝트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내가 작년에 항상 그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 우리 전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후속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안 왔다. ERP 프로젝트 중에 좀 응급으로 AI 프로젝트 하나 생겼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한테 왔을 때 안 왔어. 그리고 삼성물산 전체가 연말 연초 이 시기에 우리한테 또 다른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도 남을 시기인데 소식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우동집을 차렸는데 우동을 먹고 간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벌어진 현실이야. 벌어진 현실이야.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을
뭐 방치한 나의 궁극적인 책임이지. 그 대가를 내가 누구보다 심하게 치르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니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 뭐 버티겠지. 그거를 삼성물산 시스템 인프라 안에 가져가서 뭐 그런 식의 파인 튜닝하고 레그하고 막 그러는 거에 너무 심취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객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풀든 우리가 최신 기술을 가지고 풀든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알바노라고 하는 말로. 그건 니들 사정이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고 자신들의 현장 직원들이 느끼기에 이게 뭐 쓸모 있고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가 막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너무 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홍대 부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PT기를 주면은 막 우리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우리 이렇게 어려운 건데 했다라든지 이거 남들은 못하는 건데 막 우리는 한다든지 그래서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 한 것도 맞고 남이 못할 거 같은 것도 한 것도 맞는데 그건 우리 사정이야. 그건 우리 사정이야. 자, 그럼 내가 왜 이 기분 언짢은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LS 일렉트릭 프로젝트도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회사가 또 어려진다. 이번 LS 일렉트릭 프로젝트는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런 프로젝트.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LS 얘기로 들어볼게요. 배경을 설명하면 일단 내가 LS 더스를 근무를 했었어요 예전에. 전화 받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회사 내부 프로세스나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어요. 일단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인프라팀의 장상현 팀장하고 나하고 관계가 아주 특수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천안에서 직장생활 할 때 경영혁신팀을 만들 때 그 현장에 있던 장상현 그 당시 신입사원을 발굴해가지고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람을 키웠다고. 그대로 이제 장상현 팀장이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LS ITC, LS 그룹 전체 크라우드 담당하는 저 팀에 팀장까지 갔고 내가 봤을 땐 임원 케이스야. 그러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일하면 거의 아마 임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직장생활 커리어를 잡을 때 나한테 도움받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회사를 소개해주고 내가 일단 저 회사를 근무를 했던 그런 인연도 있고 등등 해서 삼성물산 프로젝트만큼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도달한 것도 상당히 오래 영업했던 소리가 시키겠죠. 그리고 흔치 않은 기회인 것도 있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가 1차적으로는 LS 일렉트릭한테 해당되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공을 해내면은 LS 그룹의 계열사가 한 10개 넘게 있어요. 그리고 LS 그룹이 전선 회사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전력 쪽 회사, LS 산전이라든지 LS 일렉트릭, LS 액트릭 이런 전력 송배전, 뭐 설비 이런 거랑 관련된 회사가 많아서 되게 우량한 게. 그러니까 요즘에 전기 사용량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서 주식에 LS가 주식 괜찮잖아. 지금 LS 일렉트로닉 뭐 메타랑 아니다. 뭐 그런 거 좀 있지. 뭐 있어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일반인, 올랐어요. 그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되게 우량한 회사야. 되게 튼튼한 회사. 그리고 요즘에 지금 건설사들 다 맛이 가고 있거든. 그래서 뭐 GS 건설 이런 데도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는 현금 영역도 있고 그렇다. 그리고 얘네 이제 이 회사가 좀 배경을 좀 설명하면은 3년 전에 챗GPT가 세상에 이렇게 공개됐을 때 많은 대기업들이 보안 이슈 때문에 챗GPT를 업무에 본격적으로 쓰는 거에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이 회사는 대기업 중에서는 약간 좀 후발주자의 역할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게 10위권 정도 회사다 보니까 자기들이 치고 나가기 위해서 챗GPT를 업무에 진짜 적극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MS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 MS 코파일럿도 진짜 많이 쓰고
얘네가 MS 애저 기반으로 클라우드도 다 깔아놨고 MS 오픈 AI도 되게 높은 수준을 쓰고 해서 국내 대기업 중에서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기회고, 두 번째는 얘네가 마음을 구성한 거를 우리가 그때가 설명을 하고 왔는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에 가서는 계열사별로 구별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LS 전선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면 다른 계열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LS 전선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요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LS 전선에 쓸 수 있고 그대로 M2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을 계열사 하나하나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이번 일을 성공시키면 곱하기 10 이런 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득이지. 똑같은 일을 조금만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다. 잠깐만, 지금 들어와야 되네. 자, 일단 잠깐 끊자. 일단은 저기 김상수 파트장이 지금 전화 와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있으니까 우선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 팀장님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 좀 저희 같이 좀 의견 주시면은. 그래요. 자료들 다 뭐 보셨겠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글쎄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의 요인들이 대부분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제를 좀 잘 만들어내면 이 LS 그룹뿐만 아니라 LS 그룹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 것 같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서비스,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수익이 창출되게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형화시킬 수만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정형화시킬 수만 있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얘기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팀에서는 이거를 해결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정성을 좀 다해서 해주시면 LX 측에 이렇게 저렇게 사업적으로 어필하는 문제는 저희 사업팀에서 조금 더 챙기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엔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실무적으로 저쪽에 송동호 부장하고 우리 최근상 파트장이 좀 직접적으로 빈번에 연락을 주고받긴 할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근데 사업적으로는 우리 최근상 AI 사업팀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 좀 전체적인 어떤 좀 주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바라는 거는 이 LS 일렉트릭이 4월 달부터 계획되어 있는 내부 AI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랑 얘기된 거는 일단은 올해 예산에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OC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POC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희망을, 예를 들어 3월 말까지 우리가 저쪽한테 기대감을 주게 되면은 4월 달부터 얘네가 본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랑 할 프로젝트를 예산으로 완전히 편성을 해서 이제 걔네가 이제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타이밍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그 손동호 부장이 3월 중에 한 2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가는 걸로 지금 들었거든요. 아마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오늘은 연차의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안 되고 내일 뭐 한 오후나 해서 저기 안양 거의 금전역 앞이거든요. 손동훈 부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한 번 더 가고 우리가 뭐 그쪽에 시간이 안 되면은 뭐 줌으로 회의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내일 오후 수요일 오후 정도에 우리가 한번 가서 우리가 이해한 건 이런 건데 이런 게 맞냐라고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POC 과정 안에서 이런 정도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간략하게 좀 얘기해주고 오고 3월 말까지 한 3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POC는 말 그대로 이런 식의 접근이 본 프로젝트에서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만 보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오후에 미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POC에서 뭘 한번 하기는 보겠다. 뭐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예. 내일 오후에 한국 비즈테크하고 한국도로공사 과제와 관련돼서 미팅이 이미 잡혀 있거든요. 그거는 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사실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손동호 부장이 내일 시간 안 된다고 하면은 비즈텍 미팅을 미룰 필요가 없고 우선순위가. 김상수 수석하고 그 송동호 부장 스케줄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고 가능하면 보고 약속을 해놔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먼저 체크를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손동호 부장이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좀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요즘은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빨리 좀 들어오라 그래. 잠깐 멈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방금 지금 이 사람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업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그 LS의 계열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렉트릭, 뭐 니코동 등등등등 뭐 대표님 근무하셨던 전선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기 쪽 기관 사업하는 LS 일렉트릭이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IT 부서가 있어요. 여기 뭐 IT 혁신팀. 근데 내부에서 소화를 하기가 힘드니까 LS 계열사 중에 IT만 하는 ICT 여기 류지한 팀장님이 계신 회사한테 이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의뢰가 왔는데 기존에는 이제 AI와 관련된 뭐 클라우드 등등 그런 부분을 그 MS 애저 쪽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직에서 못한다고 해서 초록소프트한테 일이 온 거죠. 네, 이게 우선 배경이고 류지한 팀장이랑 통화했을 때 어찌됐든 저희와 ITC의 공동 고객이기 때문에 약간 미묘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견적이나 뭐 그런 거 제외하고는 자기 참조만 다 걸고 그냥 송동호 매니저와 직접적으로 컨택해도 되고 필요하면 이제 그러니까 류지한 팀장이 송동호 매니저한테 컨택할 때 저 늘 참조를 걸겠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냥 운명 공동체다 ITC랑은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방금 그렇게 얘기했나?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금 요청을 좀 받은 게 이게 처음에 저희를 검증하기 위해서 온 질문인데 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객관식이거든요. 근데 객관식 문제 저희가 잘 푸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건 세부적인 얘기는 예. 조금 다. 이게 주관식으로 나온 건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 반에 용산이 될지 안양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방문을 해서 좀 실질적인 질의응답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고 POC에 대해서는 좀 어바웃한 견적을 줬으면 좋겠다. 잠깐만. 목요일 3시 반에 얘기한 거야. 예. 자, 그러면 아까 팀장님 아까 내일 제가 일단 내일 얘기했는데 내일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일이랑 비슷하고 원래 계획대로 미팅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요일날 오후 3시 반에 금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용산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두 군데 다 가봤어요. 네. 정해주면 가면 되는 거죠. 그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다 얘기해요. 그 류재한 팀장 입장에서는 초록 소프트 업체를 본인이 발굴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결판을 내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송동호 매니저가 다음 주부터 미국 출장을 3주를 가거든요. 다음 주부터. 예. 근데 송동호 매니저가 날짜는 확정을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주던데 아마 금요일에 CIO,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CIO한테 보고를 하고 할 건가 봐요. 뭐 금요일에? 금요일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추정. LS 일렉트릭 예. CIO한테 보고 예. 나간다. 그래서 처음에 요청받은 거는 POC와 POC가 확장된 그 본 개발의 예산을 저희한테 확정을 받아서 보고하고 4월부터 시작되는 그 수주 PMS 2차에다가 태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방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왔냐면은 POC를 하면서 우리는 ISP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개발을 하는 걸 염두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이게 6개 뭐 다 비슷한 것처럼 주시긴 했는데 완전 그냥 다 논술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을 거고 저희가 뭐 10억 불렀는데 알고 보면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왔고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 목요일에 3시 반에 아마 그때 같은 멤버들 이제 저랑 대표님이랑 박선호 수석이랑 최 팀장님이랑 이렇게 가겠죠. 그때 이제 질문지를 엄청 많이 들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POC에 대한 어바웃한 결정. 근데 서비스 형태 있잖아요. 그때 지난주 그 군포에서 금정에서 미팅할 때 뭐 GPT 형태처럼 뭐 찾으면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생성 AI가 활용된 파생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렉트릭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저 방금 얘기는 걔네가 이미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는 당연히 애저 기반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거는 뭐 그러니까 똑같은 버튼인데 어떤 거는 챗봇 형태고 어떤 거는 자동 완성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엔드 포인트 수준에서 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들도 고민이다. 그러니까 문서를 저렇게 줬고,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 그거잖아요. 걔네가 원하는 게 예를 네. 들어서 고객의 고객 사양서가 들어오면 네. CD 문서를 통으로 다 만드는 걸 원하는 건지, 네. 요약을 해주는 아니면 건지. CD에 들어가는 항목을 뽑아내는 걸 원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인간이 이제 CD 작성하면 그게 맞는지 체크하는 거를 원하는 네. 건지에 대해서 자유도가 있다. 자유도가 있는데 어. 제가 그 스텝별로 이게 대표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금 만드는 건데 도금 뭐 그 얘기 맨날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 실무자들은 이 업무를 하는 거를 약간 귀양 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 업무를 하는 거를 네.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되게 허드렛 일이라는 네 맞아요. 허드렛 일이라 생각을 해서 중요한데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노가다성이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저희가 제안을 해도 되는 상황. 그러면 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핵심 인재가 아니고 뭔가 좀 우리 학교 다닐 때 주번 같은 그런 느낌. 그 군대 있을 때 약간 어항관리병 같은 느낌? 보일러병. 네. 알았어. 그러면 저 팀장님 얼굴 나오죠. 저 전화 통화하면 그게 다야? 방금? 네. 일단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일단 자 첫째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물어보라고 내가 이제 김석 파트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채널을 류재한 팀장으로 해야 될지 송동호 부장으로 해야 될지에서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송동호 부장하고 직접 연락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방금 얘기는. 그렇긴 해요. 하지만 견적이라든지 계약 이런 거는 ITC를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김상수 파트장이 LS 일렉트릭의 손동훈 부장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요청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견적을 주고 뭐 이런 어떤 계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협상하고 이런 거는 LS ITC를 거쳐야 되는 걸 때 이해가 돼요. 맞지? 네. 그런 부분은. 왜냐면
LSITC가 계열사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거든. 그 IT 인프라랑 관련된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수시로.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서 일단 POC 견적을 달라고 한 거야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POC 이후에 본 개발에 대한 견적까지 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한 거지. 예. 근데 자 보세요. 이제 바라는 거는 이번 POC에 대한 견적과 본 프로젝트 하게 됐을 때 그때 견적을 다 주길 바랄 거예요. 만약 그걸 오늘 내 예를 들어서 줄 수 있으면 손동호 부장이 이번 주 금요일 날 LS 일렉트릭 CIO한테 보고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되지. 왜냐면 본 프로젝트가 해서 이게 얼마나 클지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 견적을 지금 뭐 5억이든 10억이든 덜렁 썼다가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하면은 견적이라는 거는 낮출 수 있어도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바라는 걸 알겠고 일단 우리는 일단 POC 견적부터 내겠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가 들지는 POC를 해보면서 우리도 좀 판단해서 좀 뭐 가능한 시기에 뭐 견적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중간에서 저희 컨트롤러 역할을 해준 유지한 팀장이 이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은 저는 POC만 하는 게 아니고 정보전략 수립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본 견적을 못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기 LS 거의 수년 됐는데 자기도 처음 보는 거여서 그게 맞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송동 부장한테는 설득은 아니 그냥 이제 얘기를 해주겠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기본 스탠스는 자 그냥 지금 하는 얘기들은 AI 사업팀에서 특히 지금 대표다 다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스컵이 덜렁 AI 모델만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LS 일렉트릭의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죠. 외부 웹사이트가 됐든 그지? 여기서도 지금 잘 생각해요. 애저 기반이면 애저 기반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POC를 할 거고 POC 견적을 낼 거고 이게 1번 2번 우리가 ISP를 할 거예요. ISP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AI 사업팀 주도가 돼서 니네가 이런 본 개발을 하려면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 개념에서 그지? 정보 전략 수립을 해야 된다. 그것도 엄연히 돈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본 개발 이렇게. 그리고 세 가지라고 일단 머릿속에 넣고 1번에 대해서는 이번에 견적을 내고 2번, 3번은 우리가 따로따로 견적을 낼 수도 있고 뒤에 가서 2번, 3번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견적을 낼 수 있고 뭐가 됐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좋고 그 다음에 얘네가 4월 달부터 내가 아까 설명 잘못했는데 얘네가 이제 4월부터 그 발주 시스템 개발 그런 거 바꾸지. 발주는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이 수주 PMS인데 PMS가 뭐냐면은 프로덕티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그 생산성 뭐 향상하기 위한 뭐 ERP 전용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그 삼성물산 프로젝트에도 PMS 있지 않나? PRMS라고 하는데 그게 풀 명칭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QRM 비슷한 걸 거예요, QRM. 그러니까 삼성물산 ERP가 원체 규모가 컸으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그런 게 있었고 얘네가 지금 4월부터 수주 프로세스의 어떤 고도와 그러니까 수주 프로세스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 개발을 지금 계획이 잡고 있는 거야. 하고 TF 조직까지 치려서 외부 업체들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에 갔을 때 만난 그 외부 상무 남동국 상무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외부 회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플랜이 있는데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은 일이 수월한 거거든. 그런 건가? 지금 이 일이 그 PMS? 네. PM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가 포함되면은 더 낫지 않나?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 그러니까 삼성물산 홍재용 부장이 원 ERP 전체 프로젝트를 하다가 AI 활용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한테 일을 줬잖아요. 그 정도 난이도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받고 통제받는 게 용이한데 물론 이 아이디어도
LS 일렉트릭이 수주 PMS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나왔는데 이것만 봐도 내역 관리 AI 물산에서 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훨씬 높거든요. 높잖아. 그래서 아예 자, 그러면 돌아올게. 오케이. 자, 그럼 방금 얘기는 뭐냐면 수주 PMS의 일부 프로젝트로 들어간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얘기부터 하겠지만 난이도가 삼성물산 내역 관리가 훨씬 높거든요. 훨씬 높기 때문에 수주 PMS 프로젝트는 자기들 계획대로 하라고 두고 우리 거는 좀 독립된 별도의 프로젝트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이것도 개발하게 되면 수주 PMS 연동은 되겠지. 뭐 그런 정도. 그렇게 합시다. 그런 정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런 건 있는 거지. 걔네가 지금 4월 달부터 수주 PMS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돌리는 계획인 건 사실이니까 우리 프로젝트가 수주 PMS 프로젝트 일부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시간 테이블에 우리가 좀 따라가는 거는 좋거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일부가 아니지만 얘네가 4월부터 그런 개발에 좀 돈을 쓰려고 드는 걸 봤잖아. 그러면 우리도 옆에 별도의 프로젝트로서 그 타임 테이블을 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POC를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막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늘어질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타이밍적으로 좀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박사 파트가 없으니까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고 어느 시기까지 우리가 POC 결과를 주는 게 사업자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3주 미국 갔다 온 그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시간이 부족한 거는 진배 없어요. 진배 없고 이건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손동훈 부장이 미국에 갔다 온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승산이 있다 정도 보여주는 걸 거고. 그렇지? 이거 제가 메일 보낸 건데 류지한 팀장이 이거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애저랑 초록소프트를 비교했을 때 특장점이 뭐냐면 애저는 자기들 솔루션에다가 문제를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되는 거는 된다고 그러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러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 6개를 토대로 그러니까 번역 이런 거는 AI가 그냥 오픈소스도 다 잘 되는 거니까 볼 필요가 없는데 뭐 이것저것 뭐 뜯어보고 막 EDA 수준에서 하다 보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만 몇 개 정리해서 빠르게 하자. 는 접근이 되게 좋다고 계속 그 얘기 자 하고. 그러면 달력 좀 펴보세요. 달력 오른쪽에.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박선호 그 수석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보시면 그 사람들이 6개 문서를 보내왔던데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내가 뭘 해주면 되는 건지 이건 POC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고 저 사람들하고 협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지 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임의로 막 개발 비용을 막 그냥 선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줄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이번 주 목요일 정도만 미팅하는 게 그런 과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박선호 수석을 포함한 우리 개발팀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개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타이밍 싸움이고 그리고 이번 POC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POC를 해보니까 못하겠다고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주의 시간을 써보니까 우리 기술은 안 되는 일이다. 애석한 일이지만 결론을 그렇게 나면 못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POC는 재작년 하반기 삼성물산 POC하고는 의미가 다른 게 그러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늘어지게 일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꾸로 지금 이제 달력을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순동조정하게 3주간 출장을 간다는 얘기는 4월 첫째 주에 우리랑 만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갈 거잖아. 그래서 손동부장한테 기구 언제 하시냐. 그래서 우리 표시 결과 그럼 언제 보여주면 되느냐 하면 날짜를 박자고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뭐 그게 4월 2일이든 3일이든 4일이든 뭐 미팅 약속을 잡고 그때까지 우리가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완성된 걸 못 보여줘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까지 그러면 4주 뒤잖아요. 만약에 3월 6일 미팅을 하고 다음 미팅이 4월 3일이면 1주, 2주, 3주, 4주 뒤야 4주 뒤. 그럼 4주 동안 우리가 한 것까지 가감 없이 한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4주의 시간을 써보니까 여기까지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쪽에 기대감을 갖는다면 우리한테 두 번째 ISP를 주고 세 번째 본 프로젝트를 맡길 것이고 우리가 4주의 시간을 들여서 POC 진행하는 걸 보고 이건 승산이 없겠다 싶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일은 안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꾸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4주 정도 있는 거고 4주 안에 우리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개발 파트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걸리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거꾸로. 4주 안에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죠.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금요일날 저녁 다 돼서 우리가 저 메일 받고 사실은 뭐 연휴 때 좀 몇 명 야근도 시키고 뭐 특근도 시키고 오늘 연차인 사람들도 좀 다음에 연차 가라고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해서 이번 사업이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비상적인 조치를 하자는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거는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지금. 뜨끔하네요. 뜨끔하네. 아니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겠지. 근데 자 그럼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근무 야근하고 주말에 일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월화수목금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상적으로 일하는 우리가 오버하지 않는 딱 그 정도 업무 강도로 4주의 시간을 써서 나오는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연휴 때 막 나와서 막 다 일 시키고 사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이 정도의 프로젝트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오후 6시 다 돼서 메일 받고 출근을 시켰을 거라고 지금 보고서 작성을 시켰을 거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빨리 지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는 건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 그럼 이 4주 동안에 좀 몰입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이걸 해서 우리가 한 것까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은 그렇다. 그래서 일단 내일 지금 박선호 파트장이나 전진호 파트장이나 조원현 책임 출근하면 또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일단 우리 플랜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간다. 우리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본다. 그렇지? 그리고 그날 우리가 POC 견적은 주고 온다. POC 견적은. 왜냐면 그 견적대로 우리가 4주간 일을 할 테니까. 그렇지? 4주짜리 POC 견적을 주고 온다는 거야 일단. 그리고 우리가 ISP 견적하고 보험 개발 견적은 POC를 진행하면서 차차 만들어서 주겠다는 정도로 얘기하고 올 거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가서 우리가 POC 때 이런 걸 해보겠다라는 정도를 얘기하고 와야 돼. 그치? 근데 그게 삼성물산 프로젝트 때 접근했듯이 그때는 단일 문제였는데 이 단일 문제를 버트로 풀 건지 뭐 라마로 풀 건지 뭐 그런 이슈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성능에 매달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유지한 팀장이 한 얘기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이게 주석 이게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주석이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서를 그 고객사에서 한 번 보내고 끝이 아니고 해당 유관부서랑 고객사랑 핑퐁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버전을 만들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네. 봐봐.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좀 지역적인 얘기를 할게요. 삼성물산 프로젝트랑 이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삼성물산 프로젝트는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서 매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이 가능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높았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에머보다 사실이고 근데 얘는 삼성물산 프로젝트 하듯이 막 그렇게 개별적으로 정확하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대충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문서가 있고 오른쪽에 주석 하나만 들고 또 클릭. 자 그러면 잠깐만 이게 지금 이거는 왼쪽에 원래 고객이 줬던 사양서고 12개 주석이라는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핑퐁을 치면서 추가된 거야? 네, 추가된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PDF 파일로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친절한 고객사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이 시간부터는 김현 파트장이 이거 좀 설명 좀 우리가 받은 문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설명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용은 크게 제가 내용을 그냥 요새 번역이 잘 돼 있어가지고 돌렸는데 의미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삼성물산 그 자재나 공정 팀처럼 특정 업무를 딱 그냥 정량적으로 계측을 해서 해당 코드를 ERP에다 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PDF 파일이나 엑셀 문서가 다 논수령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고 기준 문서다 보니까 이거를 데이터화하는 걸 첫 번째고 AI의 뭐 다양한 기능도 많잖아요. 뭐가 됐든 좋으니까 활용을 해서 AI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해서 우리 일이 편해졌구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요약을 한다고 주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처음에 얘기가 나왔듯이 이런 형태로 그냥 도표화 해준다. 근데 도표화를 하려면은 뭐 이렇게 N항에 있는 문서를 뭐 AI로 추론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노멀이다. 이거는 뭐 비정상이다. 이거는 뭐 ETC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하는 책을 또 만들어야겠죠. 뭐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기존의 챗GPT처럼 뭐 이제 대화형으로 했을 때 뭐 메인 버스로 이 사람이랑 회신 주고받은 거는 뭐 몇 번 코드야 물어봤을 때 이 A 코드가 나오는 그런 걸로 설계를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알았어. 지금 일단 그 끊어오자 메일로 한번 가봐. 내가 이거 좀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어렵다면 무척 어려운데 잠깐만. 자 제공 문서에 대한 이거 일단 다 보세요. 청파에 6개가 있는데 1번, 2번을 먼저 집중해서 보면 1번이 262413 뭐 저렇게 시작되는 저게 그게 로키드 마틴인 것 같아요. 걔네가 LS 일렉트릭한테 예전에 보내준 고객 사양서야. 그리고 2번은 그 고객 사양서를 보고 LS 일렉트릭 직원이 뽑아낸 CD 시트인데 자 일단 CD 시트부터 가보자. 엑셀 파일. 자, 이게 CD 시트인데 이거 왜 CD 시트라고 부르냐면 GHIJ 저 열에 보면은 C가 컨퍼메이션이 되지. 그 다음에 데비에이션이 편차, 차이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익셉션은 예외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저 줄여서 C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CD 시트라는 게 섹션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지금 고객 아까 고객 문서 봐봐. PDF로. 자, 메뉴 봐봐. 주석 일단 저 빼고. 이 고객이 칼슨 디자인 그룹 뭐 하여튼 로키드 마틴 어쩌고 뭐 이게 저 주소일 테고. 그럼 2022년 11월에 보낸 거야. 그래서 얘네가 스위치 보드라고 하는 전자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그래서 파트 1 제너럴 서머리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우리 섹션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 순서도 이렇게 쭉 가는데 쭉 내려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변압기 같은 거 있지. 예를 들어 이건 변압기는 아닌데 그런 어떤 큰 등치가 큰 전기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의뢰를 하는 거야. 로키드 마틴 LS 전선한테.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형광등 2개 주소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규격이라든지 뭐 전압이 이 정도는 되고 크기가 이 정도는 되고 뭐 전류가 이 정도로 흘러가고 뭐 불이 나도 안 타고 막 그런 바라는 걸 쭉 적은 거야. 이걸 설치는 어디다 할 것이고 뭐 주저리 쭉 적은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은 LS1 실무자가 이걸 보고 엑셀로 다시 한번 가는 거야. 그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근데 보면 디스크립션을 보면 디스 프로젝트 컬스 오프 프로저 뭐 그러니까 미디엄 볼티지 스위처를 뭐 어디에서 받아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이게 이제 제너럴한 얘기야. 자 그러면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컨퍼메이션 체크가 돼. X가 체크가 됐다는 거야. 체크? 그러면은 이제 된 거야. 근데 밑에 보면은 좀 봐봐. 그 스코프 매미지 말이지. 스코프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냥 컨퍼메이션하고 더블 컨퍼메이션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석이 달렸다. 주석이 다르다는 거야. 코멘트가 다르다는 거야. 위드 코멘트만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이거 보면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한 게 저 디스크립션이라고 한 저 문장들이 원래 PDF 파일에 어떤 문장이 그대로 온 게 아니야. 요약이 아니야. 저희 CMS 이런 거 만들면은 고객사한테 피드백 받잖아요. 로고 왼쪽으로 해준 그거예요. 그거의 전자 버전. 근데 자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립션에 적혀 있는 저 문장들이 PDF 파일에 있는 거를 요약하거나 편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쓴 거 아닌가요? 사람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난이도 높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PDF 파일 이만큼 있고 거기 어느 부분을 발췌해서 꽂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 쓴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PDF 파일은 잠깐만 다시 PDF 파일 봐봐. 그렇게 자세히 안 돼 있어. 오히려 여기에는 핵심만 착착착착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저걸 보고 엑셀 파일 만든 사람은 마치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 회사 고객이 요구를 이렇게 PDF 파일로 그냥 간략하게 몇 줄 적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대문을 다시 좀 달고 싶은데 대문이 좀 미닫이 문이면 좋겠고 색깔이 좀 밝았으면 좋겠고 그 정도 적은 거야 PDF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상세히 적지도 않았어. 그 정도 적었는데 시공 전문 업체, 디자인 인테리어 전문 업체에서 그걸 보고 이거는 뭐 문의 규격이 얼마고 이거는 문이 뭐 설치 방법이 뭐고 이 업종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객이 한 얘기를 듣고 이제 작업자한테 시킬 걸 염두에 두고 막 적은 그게 엑셀이야.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PDF 파일을 아무리 이거를 뭐 더하고 빼고 편집하고 요약하고 난리를 쳐도 엑셀에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가 이래. 근데 저희한테 저 엑셀 작성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조사 아웃풋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 궁극적으로 PDF 파일을 우리한테 주면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드릴게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2,000점이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그러면 신입사원 다 필요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겠지. 근데 어렵지. 근데 지금 보면 자 봐봐. 지금 자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LS 그룹이 MS 애저 기반으로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는 오픈 AI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저런 PDF 파일을 업로드 한 다음에 CD 시트 만들어주고 만들어 주긴 줘. 말이 안 되겠지. 현재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에지이즈 투비를 항상 얘기하잖아. 현재 에지이즈는 뭐냐면 이놈의 LS 그룹이
애저 기반의 오픈 AI, 우리가 챗GPT로 흔히 부르는 걔를 이용해서 PDF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CD 차트라는 거 이런 거 하는 놈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런 항목이 있어. 너가 저기 챗GPT한테 CD 차트 만들어봐. 그러면 소식거 만들 거라고. 근데 그 업무에 못 쓰겠는 거야. 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보다만 좋으면 되는 거야. 저희도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잘 모를 텐데 맵핑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한테 기대되는 거랄까. 그 방법을 찾는 게 일이지. 그 방법을 찾는 게 일이지.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먼저 저런 PDF 파일을 우리가 받아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CD 차트를 만들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빨리 하기로 하자. 시작이. 오늘 중에 뭐 내일 중에 저거를 그냥 무식하게 챗GPT를 이용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주는 문서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엑셀로 다시 가봐. 어쨌든 만들어낸 화면 공유 좀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챗GPT를 이용해서 저런 PDF를 우리가 받아서 이런 엑셀 파일을 만들려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그려지나? 그렇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말이 되든 안 되든 디스크리스에 주저주저 쓸 거 아니야 이놈이 얘 막 거짓말 잘하는 놈이니까. 그게 현재 상황이라고. 그게 현재 상황이라고. 근데 그 수준에서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든 렉을 하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몇 달 걸리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만 좀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기존의 오픈 AI를 이용해서 저런 PDF 파일을 가져와서 이런 포맷의 CD 시트를 만들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말이 다 틀리겠지. 완전히 저기 디스크리션에 저 PDF 파일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들이 막 적혀 있거나 이 분야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볼 얘기가 써 있거나 그렇겠지. 그게 에지이지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디스크립션에 그다음에 컨퍼메이션, 데미네이션, 인텍션의 각각의 체크가 납득이 되게끔 체크도 되고 디스크립션 말이 되게끔 적히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저 PDF 파일하고 엑셀 파일만 훈련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손수 작성하는 사람들의 전문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 그 사람들이 공부한 문서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적기 위해서 참고하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정도만 일단 줘도 돼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다시 돌아올게. 이 디스크립션은 고객의 PDF 파일을 요약한 게 아니다. 맞지? 그러니까 정형 파트자 말한 것처럼 이거는 내가 써도 저렇게 못 쓰고 내가 전기공학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우리 12명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의 사양서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컨펌한 리스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할 수 있고 재검토 문서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거를 쓰는 사람은 자 다시 돌아오면 이걸 쓰는 사람은 우리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김상수 파트자 아버님. 아 맞네. 김상수 파트자 아버님은 전기공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술사가 있죠. 기술사 어려운 거 알지? 이렇게 전고철에서 따기가 쩔쩔해. 기술사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전력, 전기, 설비, 이런 전문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은 PDF 파일도 학습해야 되고 기존에 이런 포맷도 학습해야 되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학습해야 돼. 프로젝트 딱 해서 우리 딱 하면 되겠네. 야, 그림 그려지네. 됐네. 길세. 추가로 그 회사의 역량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다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게 안 된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LS는 잘하는데 다른 회사보다 잘하는데 뭐 이건 좀 그렇지, 떨어지고 그렇지. 노하우 같은 거.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야. 자, 무슨 얘기냐면 저런 파트장 말이 일리가 있지. 이 CD 차트를 왜 만드느냐? 이거 가지고 누가 일하냐? LS 일렉트릭이라는 거야. LS 일렉트릭 실무자들이
방금 말처럼 LS 일렉트릭은 그러니까 이 컨퍼메이션 그런 뜻이야. 고객이 우주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우주선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 우주선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의 컨퍼메이션 체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회사냐도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 PDF 파일 같은 저런 사양서도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CD 시트의 사례도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야.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작성하는 그 정비 전문가 같은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평소에 뭐가 있는지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저런 걸 작성하는지 그것도 중요해. 네 번째는 전형 파트장 말하는 것처럼 LS 일렉트릭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어떤 시공 능력이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느냐. 그렇지? 그렇게 네 가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다행인 게 이게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만 있고 뭔가 해당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글로벌이잖아요. 해당 국가의 규제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행히. 그렇죠. 일단 기술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 뭐냐면 로키드 마틴이 아랍에미리트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랍에미리트 규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에 가면 끝도 없는데 지금 일단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일단 그건 아니야. 막 어디는 뭐 이제 궤도구금 110V 뭐 이런 얘기까지는 없어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사양서가 있어. 그 사양서를 가지고 CD 차트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원래 이 CD 차트를 이 분야 전문가가 고객의 사양서를 보고 자기가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의 사양서를 단순 요약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이걸 작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매뉴얼을 보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이 돼야 되고, 정형 파트에 말한 것처럼 이걸 만든 거는 LS 일렉트릭 기준의 컨퍼메이션.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기술 역량상 안 되는 일이요, 되는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거거든. 그럼 LS 일렉트릭이 어떤 회사인지도 학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거는 POC 때 못한다. 근데 우리 POC 4주라고 생각했을 때 POC 때 이런 접근을 하면 니네가 이걸 무식하게 챗GPT로 돌려버린 개보다 낫다라는 것만 일단 보여줘도. 그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저희가 송동호 매니저랑 유지한 팀장 두 명 다를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지한 팀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접근대로 IT가 어떻게 푼다 이것만 얘기하면은 만족이 될 거예요. 근데 사업적으로 송동호 매니저를 납득을 시켜야 실제 메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만 돼도 다른 LS 계열사 AI 프로젝트 할 때 저희가 우선권이 생기겠죠. 근데 저희는 단계 요구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은, 사업팀은 이런 거 읽어보고 AI를 어떤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의 아이디어를 뽑았으면 좋겠고, AI 개발 파트는 이거 뭐 데이터 뭐 맨날 보는 것보다 난이도 올라가지만 이제 맨날 보는 그 CSV 파일 형태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다. 자, 알았어. 그럼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하자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AI 사업팀 전원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 전원은 고객이 이런 상황이야. 근데 고객이 우리한테 문제 특정해서 준 게 아니고 니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AI로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AI로 여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라는 거를 우리가 제안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팀, 사업팀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가 오늘 내일 토의에서 정해줘. 그리고 그게 어렴풋하게 나온다면 개발 파트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될 수도 있겠다. 된다. 좀 약간 다른데요. AI 개발 파트는 이 의견을 듣기 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그 네 단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상의하자는 게 아니고 네. 같이 맞물려야지. 왜냐면 AI 개발 파트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해준다는 식으로 말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같이 할 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역할이 그렇다는 거야. 역할이. 그래서 AI 사업팀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가 상황이 이런 거 오케이 알겠는데 우리가 LS 일렉트릭한테 이런 거를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좀 정의하고, 그다음에 개발 파트는 그런 걸 AI를 할 수 있는
걸로 기대되는 방법 정도 도출하고. 근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이거야. 우리가 만약에 뭐 다 떠나서 저런 PDF 방식의 사양서를 받았을 때 이런 CD 차트를 그려줄 수 있고 그거를 전문가가 읽어도 뭐 꽤 그럴듯하네. 그리고 일부 좀 아닌 것만 수정해서 써먹을 수 있는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베스트지. G 말고 파란 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어렵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낮출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내가 권하는 거는 이런 일을 챗GPT를 이용해서 돌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빨리 좀 확인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그 PDF 사양서를 받아서 챗GPT에 넣고 CD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데 설명을 시컬 해준 다음에 CD 차트 만들어가면서 딱 만드는데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어. 우리 모른다고 지금. 그러면은 그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는 챗GPT로 CD 차트 작성하는 걔보다 우리가 뭐가 됐든 나오면 되는 거야. 걔보다 낫다의 의미는 LS 일렉트릭 실무자들이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만 도출되면 이건 성립이 된다. 낫다의 기준은 그런 뭐 보기에 와 이게 아니고 LS 일렉트릭 실무자가 이걸 이런 정도는 내가 업무에 한번 써먹어야겠다. 이 정도면 내가 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것만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왜냐면은 이 얘기가 나온 근거한 원인이 LS ITC가 돈을 많이 들어서 LS 그룹에 애저 기반의 그런 생성형 AI를 엄청나게 구축해 놨는데 업무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팀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내가 말할 거 마지막으로 팀장님 얼굴 나올게요. 자 일단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삼성물산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삼성물산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는 대성공한 프로젝트인 게 분명하다. 왜냐면 그거를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LS 일렉트릭 프로젝트가 기회가 닿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기술적으로는 대성공한 프로젝트가 분명한데 사업적으로는 좀 다르다는 얘기야. 사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약간 좀 사업적으로 고객이 좀 바라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더 해서 사업적 성과를 더 키우자는 얘기고 우리가 삼성물산 프로젝트 할 때 간과한 거는 그 당시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는데 애저 기반에서 개발하는데 박선호 파트장 말로는 거의 60% 시간을 쓴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맞지? 그렇지. 반 이상의 시간을 거기 애저에서 개발하는데 시간을 썼는데 우리가 견적 단계에서 그걸 하루도 고려하지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우리한테 다 돌아왔는데 POC 때는 애저 위에 개발하는 걸 일단 고려하지 말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POC 때는. 근데 본 프로젝트 할 때는 엄연히 이것도 애저 위에서 개발해야 될 거고 그 비용이 반 이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견적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하면 안 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막 최신 기술을 쓰고 막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하는 건 좀 그만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계적인 방법이나 룰 베이스로도 해결되는 게 있으면은 쓰면 돼요. 류지현 팀장이랑 통화할 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라벨링 이런 걸로 해서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일렉트릭에서 감수할 거고 너무 막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막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 없고 그런 것만 추려서 비거에다가 그냥 때려 넣어주면 됩니다. 수준, 기대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최첨단으로 하려고 들지 말고 뭐 부분 좀 노가다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용이하겠다는 소리니까 좀 스마트하게 하자지. 그리고 방금 메일이 하나 왔는데 얘네가 일렉트릭 내부에 PG 팀이라고 하나가 있대요. 근데
뭐 대충 보니까 이 문서 관리하고 뭐 그런 수준에서 이제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도 그 목요일 회의에 같이 들어올 거라서 네. 좋아요. 그럼 일단 목요일 회의가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목요일 회의는 좀 많이 가지. 우리 관련해서 많이 가고. 자 그럼 오늘 화상으로 될 수도 있어서 그건 확정되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이제 논의는 충분히 됐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어야 돼.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최우선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언제까지 일단 한 달간 이 LS 일렉트릭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이걸 확실하게 붙잡음으로써 회사가 상당히 사업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팀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회사는 그 무기가 두 개 있어요. 마치 사람이 두 다리로 인적 보행, 정상 보행을 하는 것처럼 사업팀도 있고 개발팀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업을 제가 회사에 와서 진행되는 걸 여태까지 쭉 본 거는 이랬거든요. 한쪽 다리로 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발팀만 움직이거나 사업팀만 움직이거나. 근데 이 LS 프로젝트를 포함한 최근에 우리 회사 움직임은 그렇거든요. 사업팀하고 개발팀이 이렇게 두 다리로 잘 서서 보행을 하는 것처럼 협조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마인드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여요. 이게 겉으로만 보이면 될 것 같지 않고요. LS 일렉트릭 이 문제는 대표이사 회사에 사고를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사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사업팀이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발주부서 LS 일렉트릭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해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도 그 사람들한테 잘 어필을 해주는 거겠죠. 반면에 개발팀에서는 저희가 파악했던 그 발주처의 LS 일렉트릭 요구사항 이거를 충실하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에 잘 반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처럼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고 사업팀하고 개발팀이 잘 협조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처럼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려면 일반적인 경우에 사업팀에서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발팀에서도 나름의 제한사항이 있으면 제한사항이 이런 게 있다 또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피드백을 주시고 저희한테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해서 서로 의견이 공유가 되고 정보가 공유가 돼서 그런 것들이 저쪽에도 전달되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어려운 사항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발팀에서 조금만 더 입을 좀 많이 열어주시고 생각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회사 내에서의 모든 프로젝트가 사업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원가가 무한정 들어가지 않고 어떤 정해진 원가 내에서 매출이 실현에 대해서 이익이 남고 그 프로젝트가 또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수익이 또 파생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동집을 차렸는데 막 세계 최고의 우동을 만들고 막 최첨단 기술로 우동을 막 싸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손님들이 안 와. 손님이 하루에 한 명 온다든지 이러면은 그 우동집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동 자체를 잘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성심성의껏 잘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그간에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동이 너무 꽂혀가지고 우동 한 그릇을 막 10시간째 만들고 있다든지. 내가 최근에도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홍계훈 이사라고 김동완 대표 친한 사람이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파게티를 되게 평상시에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있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먹으면 다 막 어메이징 한 거야. 이 사람이 약간 좀 테스트 목적으로 그 경상도 사천에 이렇게 좀 축제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 축제를 안 할 때 거기가 비어 있어, 연주. 그래서 거기를 한 몇 달 임대해가지고 스파게티 집을 차린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파게티 자신 있으니까 해봤더니 무슨 일을 발견했냐면, 집에서 스파게티를 해 먹을 때는 1시간 막 걸려서 해도 되잖아. 근데 거기는 막 손님이 들이닥치는데 스파게티 하나를 30분에 삶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몇 분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또 그렇게 하니까 맛이 없고 하여튼 막 지금 생각지 못한 멘붕에 빠져서 막 그 어려움을 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자원도 생각 안 하고 원가도 생각 안 하고 뭐 공원 이익이니 매출이 지금 MBN 사람들 말하겠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지금.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프로젝트 막 그렇게 막 잘 만드는 거에만 너무 생각을 해버리면은, 프로젝트는 잘해놓고는 회사가 이익이 안 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삼성물산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우리가 LS 일렉트릭 프로젝트 이런 기대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LS 일렉트릭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이익이 나야 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또 막 좋은 경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을 AI 사업팀에 잘 잡아주시고, 개발 파트, AI 개발 파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에서도 그런 관점에서의 고민도 좀 해주면서 좀 같이 일을 하면은 팀장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녹화한 거는 이제 유튜브 올려서 공유할 테니까 자리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좀 공유해 주시고, 네. 우리 1차적인 미션은 내일 모레 오후 3시 반 미팅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돌아가서 각자 좀 준비합시다. 자, 박수 치고 해놔.